보도부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보도부 52기 기자 천수영입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2015년 1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구 여러분이 연초에 세우신 계획이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보도부도 올 한 해 학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보도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도부 칼럼에서는 학내 사안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을 하구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대학생이 원하는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그려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부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최대 4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소득 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1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 금액이 1인당 30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이 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입생분들과 재학생분들 모두 이번 학기 개강하기 전에 국가장학금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소득 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1분위는 저소득계층이고 10분위는 고소득계층이 됩니다. 이때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생 가정이 1분위, 즉 저소득계층에 가까울수록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차등적으로 더 많이 장학금을 지급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유형 1은 국가에서 소득 분위별로 지급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유형 2는 국가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려는 노력에 따라 학교에 돈을 주고 학교가 이 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유형 1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각 가정에 돈을 줘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유형 2 국가장학금은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인 것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국가장학금 제도가 정말 많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말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대와 달리 상당수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두 딸을 둔 박경호 씨는 지난해 260여만 원의 국가장학금 덕에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0여만 원씩으로 줄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더 제가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서. 박 씨의 주택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도 집을 담보로 빌린 1억 3천여만 원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지원액을 정하는 소득 분위를 산정할 때 예금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아닌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 유보금자리론으로 빌린 돈은 부채에서 제외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채권 자체가 은행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돼서 저희한테 안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보완되어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 소급 적용 등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겐 유보금자리론을 부채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올해 1월에 진행되었던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인원은 약 93만 명이며 그중 약 80%인 75만여 명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총액도 작년에 비해 1,700억 원 늘어난 1조 5,400만 원이 되었으나 방금 들은 뉴스 사례처럼 소득 산정에 허점이 다수 존재하여 실제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소득 분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1분위부터 10분위로 결정되는 이 소득 분위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부동산, 자동차 위주로 반영하여 소득 분위를 책정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재산,
부채도 파악하는 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책정했기 때문에 좀 더 가정의 경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일종의 하우스푸어인 가구의 경우 예전에는 은행 대출금, 즉 빚을 고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집의 자산 가치만 고려하여 고소득계층이라 판정을 했고 그래서 국가자금을 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금이 이 빚도 고려해서 저소득계층으로 판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고려하는 금융재산에 제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의 부채는 고려되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이 빚이 계산해서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들으신 뉴스 사례에서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시스템에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계산에서 배제되었고 해당 가정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당장의 소득을 낼 수 없는 주택, 적금, 보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이 시스템에서는 고금리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 계산하기 때문에 빚이 없고 이러한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는 가정은 고소득계층으로 분류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C학점 이하의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자격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학생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너무 많아서 지난 학기부터 1회 경고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미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이는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빚 없이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주택을 사거나 적금을 들었지만 당장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가정의 학생,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없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일을 하지만 그만큼 공부에 뒤처져 학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왜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고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012년 반값 등록금 논란이 있은 후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득 연계식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15년까지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전체 대학 등록금의 5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현하였죠. 하지만 너무나 급급했던 것인지 일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일부 소득이 큰 계층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예산 충당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해지게 되었고요. 그래도 분명히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게 된 저소득층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실행되는 모든 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 잘 지어서 좋은 소를 키우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은 더욱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아는 만큼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 못한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정책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한 이의제기 민원제도도 도입되었으니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장학금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성민, 진행의 천수영이었습니다.